네, 다음 예제는 함수의 인자값에 따라서 문자열을 역순으로 출력하는 함수와 문자 내 알파벳 중에서 소문자를 대문자로, 그러니까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를 각각 작성하고 출력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문자열들을 이용을 해서 역순으로 이렇게 바꾸고 여기에서 있는 소문자들을 다 대문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출력을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string.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주로 사용을 해요. 얘는 스트링이 문자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들을 제공하는 헤더 파일이고요. 그래서 뭐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한다거나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를 찾아본다거나, 그러니까 비교한다거나, 뭐 사전순으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모아놓은 헤더 파일이고요. 이 소스 코드에서는 문자열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 함수를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포함을 했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이제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서 넉넉하게 뭐 50바이트, 50글자까지 저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콘솔 입력 창의 길이가 80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80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50으로 선언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줄을 처리할 수 있는 80으로 처리하는 것, 혹은 81, 끝에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들이 막 이렇게 저장이 된 다음에 제일 끝에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기 위한 널문자가 들어가서 81로 선언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코딩을 할 때 81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문자열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이스라는 인트형 변수 하나를 선언을 했습니다. 얘는 불필요한 건데 얘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얘는 삭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캔F를 통해서 문자열을 입력을 받는데, 문자열은 형식 지정자가 %s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내용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입력받은 다음에 문자열을 뒤집는 str_revers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바꿔주는 str_capital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리버스라는 함수를 살펴보면은요,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처리를 하죠. 문자열은 보통 문자의 배열을 이용해서 처리한다라고 예전에 배웠죠. 배열 부분에서 사이즈를 저장하기 위한 사이즈라는 변수와 포문을 돌리기 위한 i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글자 하나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템프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trleng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해주는 함수로 요 string.h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만 포함했다면. 그래서 입력받은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서 사이즈에 저장을 해주고요. 그러면 0부터 사이즈까지 여기서는 사이즈 나누기 2까지 진행을 하네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이렇게 있으면 반으로 나눠서 얘랑 얘를 바꾸고, 얘랑 얘를 바꾸고, 얘랑 얘를 바꾸고, 얘를 바꾸고, 얘랑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문자열이 역순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i를 템프에다 저장을 하고, i에는 사이즈 -1에서,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5개짜리라고 한다면 0, 1, 2, 3, 4죠. 그럼 사이즈는 5의 값이 되니까 5에서 -1을 하면 얘죠. 그쵸? 4가 되죠. 그리고 현재 0이니까 0. 그러면은 4에서 0 빼면 4. 그래서 0과 4를 바꿔주기 위한 수합을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i가 1이 되면 얘고, 그러면 5-1에서 i를 빼면 3이 되니까 얘와 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오면 2와 2니까 얘는 뭐 바꿔도 뭐 동일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니까 여기서 5 나누기 2 하면은 2.5니까 2까지만 되니까 2는 얘는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역순으로 뒤집히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리버스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리버스를 작성하는 방법은 많아요. 이렇게 배열이 있으면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옮겨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반 접어서 바꿔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반을 접어서 바꿔주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순으로 화면을 출력을 해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시 이번에는 대문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네, 스트링 랭스 읽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0부터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 원소의 값이 소문자 A보다 크고 소문자 Z보다 작다면 얘는 네, 소문자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32만큼 더해주면 대문자로 바뀝니다. 네. 65가 A, 97이 A입니다. 그럼 얘가 32의 차이니까 32만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B 이렇게 올라가게 될 테니까, 네. 그래서 32를, 죄송합니다. 97이 A, 네. 여기가 A입니다. 그래서 32를 빼줘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처리를 하고 대문자로 변경된 걸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코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 여기에서 교재는 여기 뒤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size of str이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데에서는 scanf를 안 쓰고 scanf 언더바 s라는 함수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 경우에는 네, 뒤에 이제 입력받을 데이터의 크기를 입력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어서 그렇게 책에 써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는 환경에서는 이 언더바 s 함수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실수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네, scanf 언더바 s 함수를 쓸 때에는 그와 같은 방식이고요. 그냥 scanf로 쓸 때에는 지금 보시는 방법처럼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네,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샵 네, include 네, io.h 하고 또 네, 샵 include 네, string.h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void str 네, reverse 네, 배열을 입력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네, 사이즈 있고요. i를 선언을 하고, 네, 임시로 템프 변수 하나 만들고요. 네, 사이즈는 string length 네, str 하면 str이라는 문자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네, 함수겠죠. 네, 그 다음에 포문을 돌려서 네, i는 0부터 i가 사이즈 나누기 2보다 작을 때까지 네, i를 1씩 증가시키자 라고 합니다. 네, tmp는 str 네, i 라고 되어 있고요. str i는 네, str 네, 사이즈 -1 -i의 번째 원소를 저장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그러면 다시 네, 얘에다가는 네, 템프를 저장을 하면 네, 이제 수압이 완성이 됐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네, 수압을 해주면 절반을 접어서 반으로 적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f 네, 역순 %s 백슬래시 하고요. 네, %s가 아니라 얘가 됐네요. 네, 하고 str을 찍어줘라 라고 하면은 네, 이 함수는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로 바꾸기 위한에는 네, str 네, 캐피탈이죠. 네, 캐피탈이라는 뜻이 대문자라는 뜻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str이라는 배열을 인자로 받아서 처리하는 애다. 여기 예, 오타가 있네요. 네, i라는 변수가 선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변수 먼저 선언해 주고요. 네, for i는 0부터
str 문자열의 길이까지 처리를 하는데 하나씩 증가를 하자 라고 하고요. 만약에 str의 i가 a보다 크거나 같고 str의 i가 z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말은 소문자라는 얘기죠. 네, 소문자니까 얘를 대문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32를 하면 된다. 그럼 대문자로 변경이 된다. 그럼 다 돌고 나서 네, printf 대문자로 변경하고 네, %s 출력을 해보면 네, 출력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책에는 50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좀 더 FM으로 81로 선언을 하고 작성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scanf %s를 입력해줘. 어디에? str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고 str reverse str 네, str 호출을 해서 네, 종료를 하면 네,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input 값은 뭐 임의의 어떤 걸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책에는 a, b, c, d, e, f, g, i, q, d, f, 4, 1, 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한번 네,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네, 역수는 네, 이렇게 나오고 대문자로 변경해서 대문자로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돌아와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네, str reverse에서는, 네, 배열을 입력을 받아서, 얘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문자형 배열, str을 인자로 받아서, 네, 원본의 주소를 참조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공유를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str reverse를 하출을 하면은, 네, 값을 반대로 해주는데, 절반을 나눠서 앞뒤를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보내주면 원본과 얘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공유를 해서 계속해서 그 문자열의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참조에 의한 호출 혹은 주소에 의한 호출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원본이 있다면 네, 여기에서 반을 기준으로 해서 0과 4번을 바꾸고 네, 얘를 바꾸고 그 다음에 1과 3을 바꾸고 얘는 가운데니까 그대로 두면 이제 반대로 바뀌어져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캐피탈은 마찬가지로 이제 문자열을 받아서 얘를 하나하나 비교를 하는데 소문자 A에서 Z까지 사이에 있는 것들이면 즉 A보다 크거나 같고 Z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strI가 소문자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얘가 소문자이기 때문에 네, 이 값에다가 32를 빼주면 네, 다시 그리고 저장을 해주면 대문자가 된다. 왜냐면은 소문자 A는 97이에요. 대문자 A는 65입니다. ASCII 코드 값이. 그래서 이 차이는 32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증가를 해요. 98은 네, B고요. C는 99, D는 100 이렇게 갈 거고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66이 B, 67이 C 이렇게 되니까 32 차이를 해서 즉 소문자인 경우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대문자로 바꿀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값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위 코드는 문자열을 한 문자씩 탐색하면서 A에서 Z까지 즉 소문자일 경우에만 대문자로 변경을 하는 형태로 네, 사용을 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을 해서 네,
to uppe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소문자인 경우에 대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얘는 뭐 ctype.h라고 하는 헤더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애인데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애들을 쓰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string length라고 하는, 네. 얘는 strleng인데요. 읽을 때는 string length라고 해요. 얘가 string length의 양자거든요. 네. 그래서 strlen 이렇게 쓰고, 네. string length라고 있습니다. string length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string length 함수는 만드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열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제일 끝에 백슬래시 제로가 나와요. 널 문자라고 부르는, 네, 널 문자라고 부르는 백슬래시 제로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올 때까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세주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 네, while 1 true 해놓고선 네, 뭐 배열의 이름이 str이다 그러면은 str이 만약에stri가 널 문자면 브레이크 하고 아니면 그냥 네 cnt 플러스 플러스 해서 증가를 시켜주면 그리고 i도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냥 i를 증가시켜도 돼요. 네, i를 증가시켜주면 계속 돌다가 i는 여기는 물론 i는 0이어야 되고 처음에 그럼 돌다가 얘를 만나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왔을 때 i 변수의 값이 곧 이 문자열의 길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거의 소스 코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점 2개 x1, y1에 점 하나와 x2, y2에 점 2개를 입력을 받아서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1,3의 점과 2,6의 점이 있을 때 이 거리는 몇일까? 그러면 점과 점 사이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 따라서 x1에서 x2를 빼면 x2에서 x1을 빼면 요 거리가 나오고 또 y2에서 y1을 빼면 요 거리가 나오고 그러면 요와 얘를 이용을 해서 삼각함수로 네, 계산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계산 공식이 들어있는 네,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서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math.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math.h에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수를 구하는 함수, 코사인, 사인, 탄젠트, 뭐 로그, 실링 함수, 플로어 함수, 즉 천정 함수, 바닥 함수, 뭐 이런 애들에서부터 다양한 수학적인 함수들이 다 미리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절대값을 구하는 애랑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제곱근 값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x1 좌표, y1 좌표, x2 좌표, y2 좌표 변수를 선언하고 입력을 받습니다. 4개를. 그 다음에 포인트 랭스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값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실수로 출력을 하고 자, 그러면 포인트 랭스라는 함수는 리턴 타입이 더블로 되어 있으니까 네, 리턴이 존재할 테고요. x1, y1, x2, y2를 인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width와 height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x1에서 x2를 빼고 y1에서 y2를 빼서 네, width와 height를 구하는데 혹시나 x1이 y2보다 더 작은 값인 경우를 대비해서 abs 얘는 absolute의 약자예요. 네, absolute 절대값이라는 뜻이죠. 네, 보드카 이름이죠. 네, 아무튼 절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스퀘어 루트는 제곱근을 구하기 위한 함수예요. 그래서 자, width의 제곱에 height의 제곱을 더해서 제곱근을 구하면 네, 이제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네,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을 루트 씌우면 이 거리가 나온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출력을 해보자. 그러면 수학 공식을 풀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고, 절대값을 구할 때 이 함수를 쓰고, 제곱근을 구할 때는 이 함수를 쓴다. 뭐 물론 코사인, 탄젠트, 사인, 뭐 로그 이런 것들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C언어 math.h라고만 검색을 해도 math.h에 전원되어 있는 모든 함수들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함수들을 보고 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갖다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코드도 한번 입력을 해보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네, 샵 include .h 네, 샵 include 이번에는 math.h를 추가하자. 그 다음에 네, 더블형을 리턴하는 네, 포인트 length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얘는 int x1과 int y1과 int x2와 int y2라는 변수를 인자로 받는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width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와 height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거리를 구하기 위한 length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width는 네, abs x1 x2 하고 절대값을 구하고, height는 네, 왜 ab2라고 적었을까요? 네, y1에서 y2를 빼자.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절대값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네, length는 네, 스퀘어 루트 sqrt, 스퀘어 루트의 약자죠. 네, 스퀘어 루트 네, 하고 네, is 곱하기 with 더하기 네, height 곱하기 height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return length 했어요. 그럼 이제 메인에서 네, 네, int x1 y1 x2 y2 선언하고 네, 입력을 받기 위해서 scanf에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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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입력을 받는데 얘는 x1과 y1과 x2와 y2에 저장을 할 거야 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printf에서 네,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출력하기 위해서 %.ef로 출력을 하는데, 출력되는 값은 네, 포인트 length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라고 네, 하는데, 이때 필요한 x1과 y1과 x2와 y2의 값을 전달을 해줄게 라고 네,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 종료를 할 거니까 return 0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값을 한번 책에 있는 대로 네, 1,3, 2,6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뭘 또 제가 잘못 썼을까요? 아, 네. 저희 주소 연산자를 안 찍어줬네요. 네, 정신도 없어라. 네.
네, 저도 이렇게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네. 얘도 오타를 내고, 네. 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러면 3.16이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네, 포인트 랭스는 요 공식이죠. 네,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다. 사실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값은 안 취해도 됩니다. 사실 마이너스여도 어차피 네, 제곱을 하면은 네, 양의 정수로 변경이 되니까. 근데 뭐 수학함수를 사용해 본다는 의미에서 ABS를 한번 ABS 함수를 사용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퀘어 루트를 이용을 하면 제곱근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math.h에 선언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th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절대값을 구하는 ABS, 그 다음에 제곱을 구하는 파워, 사인을 구하는 코사인, 탄젠트, 뭐 제곱근 SQRT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네 실링 함수, 네 갑자기 철자가 안 나네요. 플로어가 철자가 어떻게 되더라? 네, 아무튼 네 플로어 함수 이건가? 네, 갑자기 철자가 기억이 안 나서 네 플로어 함수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네 파워는 여기 있네요. 뭐 아크탄젠트, 아크사인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로그 함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아 이렇게 쓰는구나 방법만 아시면 사용하시면 되고 그때 중요한 거 요거 형식을 알아야 되겠죠. 인자가 뭐가 필요하고 리턴 타입은 뭐구나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혼자 해보기는요, 임의의 정수값 두 개를 입력받아서, 첫 번째 값을 두 번째 값만큼 제곱한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 있는, 네, 요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때 입력받은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모두 양수로 변환을 하고 처리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입력받은 값을 3번 곱하면 되는 거죠. 즉, A는 1 해놓고 얘가 만약에 A고 얘가 B라고 하고 얘를 뭐 C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C 곱하기 A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거를 몇 번? B번. 그러면 I는 0부터 B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C 리턴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네,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힌트를 달라 그래서 힌트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코딩을 하게 돼서 실력이 늘지 않을까봐 실력이 많이 안 늘어서 이렇게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값이 근데 이상한데? 4, 4, 16, 4, 6, 4, 24. 맞네요. 네. 네. 제가 지금, 새벽 2시가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예제는, 네, 5번 예제. 네, 배열의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제곱근이 실수가 아닌 값만을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하고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정수 10개를 입력받아서 배열에 저장한 다음에 해당 배열을 인자로 위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출력하자. 즉 실수가 아닌 값, 즉 정수인 값을 출력하자는 거죠. 그래서 네, 제곱근이 얘는 1, 얘는 2, 얘는 3 이렇게 되겠죠. 요런 애들만 출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 4, 5 이렇게 출력이 되니까 얘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고 문제를 볼게요. 네, 스퀘어 루트를 호출을 해서 제곱근 값을 구한 다음에 얘를 근데 정수에다가 저장을 해요. 인트에다가. 그러면 이 값을 두 번 곱한 값과 원래의 값이 같은지 보면 되죠. 이게 같으면 정수죠. 이게 다르면 여긴가 실수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수점 이하가 사라진 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볼 때 좀 생각을 하고 코드를 보시면 나중에 코드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메인 함수에서 배열 정수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거 만들고 여기에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열이 만들어졌으니까 isSquareRoo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isSquareRoot라는 함수는 10개를 받아서 int num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i를 만들어서 i는 0부터 10까지 하나하나 가면서 int num에다가 square root 한 값을 정수형으로 바꿔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는 제곱 안 하고 변수를 하나를 더 썼네요. 더블럼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더블럼에다가 스퀘어 루트 한 값을 넣고 이 두 개의 값이 같은지를 비교해서 처리를 하는 형태로, 그래서 프린트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직접 코딩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샵 include stdio.h 여기까지는 이제 점점 빨라지실 거예요. 하고 void is square root 하는데 int array 10개짜리를 받아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int I 하고 int num을 선언을 하고요. 더블형으로 num을 선언했습니다. for i는 0부터 10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실행을 하는데 int num은 int square root ar i 를 해서 저장을 하고 더블 num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만약에 int num이 num과 같다면 %d i를 출력해줘,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 만들어서 int num 배열을 선언해주고요. int i 만들어서 for i는 0부터 i가 10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처리를 하자. 뭘 처리하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자. 입력이 다 끝나면 배열을 파라미터로 넘겨줘서 is square root를 호출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nput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입력 값은 1, 2, 3, 4, 5, 6, 7, 8, 9, 10이네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아유, 또 오타를 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149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스퀘어 루트를 2번 호출 안 하고 저 같으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코드를 이렇게 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퀘어 루트를 한 값을 더블럼에다 저장을 하고 그 값을 정수로 바꿔서 인트넘에다 넣어준다. 그럼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얘가 왜 안 되지? 얘는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바꿔주면 안 되네. 네, 이렇게도 똑같이 처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뭐 코딩 스타일은 다 다른 거니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변수를 선언하는 규칙이랑도 조금 다르게 뭐 선언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네, 처리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is square root라는 것은 배열을 전달받아서 네, 각 하나하나의 값들을 가지고 제곱근 값이 정수형으로도 변환을 하고 더블형으로도 받아서 두 개가 같은지 비교를 하는 형태. 그래서 정수형으로 하나 뽑고 더블형으로 뽑아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아, 원래 정수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네, 100 사이의 임의의 수 10개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다음에 해당 값들의 절대값의 총합과 평균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 개의 함수로 작성을 하라. 대신에 한 개의 함수로 작성하되 그 안에다가 뭐 다른 함수를 쓰는 거는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배열 만들어서 앞선 소스 코드에서 똑같이 하는데 얘만 뭐 이름 바뀌겠지만 요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요거는 거의 동일할 테고요. 네, 여기도 함수 이름은 바뀌겠지만 이때 여기서 합계를 구하기 위한 애 그리고 평균을 구하기 위한 애가 필요하겠죠. sum이랑 네, 마지막에 sum 나누기 10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때 이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하니까 여기는 뭐 sum 나누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뭐 변수가 avg라면 네, avg에다 저장을 하고 %.2f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끊어가도록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끊어가니까 저는 녹화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요. 한 번에 쭉 탄력받아서 녹화를 해야 되는데 쉬었다 하면은 말도 좀 끊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네,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